습관은 인생을 바꿉니다. 좋은 습관을 늘리고 나쁜 습관을 줄이는 것. 성공은 두 가지 행동에 얼마나 진심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은 분을 위한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이라는 네 가지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첫 번째인 신호에 관해 말씀드릴 거예요. 신호가 뭐냐고요? 다행히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습관을 주무르는 신호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반복된 행동과 경험은 뇌에 깊이 각인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안색만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채고, 군사 전문가는 레이더의 깜빡이는 빛만 보고 아군과 적군을 구별합니다. 박물관 큐레이터는 진품과 모조품을 금방 구분하고, 방사선 전문의는 뇌 스캔 영상만으로 뇌졸중이 발생할 위치를 예측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일을 수행하면 자연스럽게 그 분야의 통찰력이 생기죠. 반복된 경험이 무의식의 영역까지 확장되어 특정 결과를 암시하는 신호를 포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자는 주장합니다.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설명하기 어렵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학습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는 무심결에 특정 행동을 반복합니다. 스마트폰의 전원을 켰다 끄고 머리를 감은 뒤 방바닥에 수건을 내팽개칩니다. 말하는 도중에 이제, 저기 같은 낱말을 사용하고 TV를 보다 손톱을 물어뜯습니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단면을 드러내고 행동의 집합은 나라는 사람 그 자체를 설명합니다. 결국 나를 바꾸고 싶다면 습관을 바꿔야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습관을 조정하는 건 무척 어렵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반복을 통해 행동이 몸에 배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옷에 묻은 얼룩처럼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 무의식을 의식하는 게 시작이자 전부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기까지 당신 삶의 방향을 이끄는 것.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습관을 바꾸기 어려운 이유는 애초에 뭐가 습관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야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자는 조언합니다. 습관 점수표를 만들라고요. 5분만 시간을 내서 해보세요. 스스로를 파악하고 행동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행동을 적어볼게요. 최대한 꼼꼼하게 작성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알람을 끈다. 몇 분간 뒤척인다. 카톡을 확인한다. 일어난다. 욕실에 간다. 샤워를 한다. 이제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체크합니다. 좋은 습관에는 플러스를, 나쁜 습관에는 마이너스를, 그냥 습관에는 이꼴 기호를 표시하세요. 그리고 좋은 습관은 유지하고 나쁜 습관은 의식하면서 고치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습관 점수표는 내가 무심결에 취하는 행동을 인지하고 고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2001년 영국의 한 연구는 신호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피실험자는 세 그룹으로 나뉘어 2주 동안 운동하는 횟수를 점검하는데요. 세 그룹 중 두 그룹은 35%가 운동을 했고 나머지 한 그룹은 91%가 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격한 차이를 부른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구체적인 계획, 즉 강력한 신호를 만들었을 뿐이죠.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최소 20분 동안 격렬하게 운동할 것이다. 마치 미래를 점치는 것 같은 계획을 두고 저자는 실행 의도라고 말합니다. 실행 의도가 담긴 구체적인 계획은 명확한 신호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포함시키라고요. 그 일을 정말 하고 싶다면 말이죠. 건강 챙기려고요. 다르게 살아보겠습니다. 영어 공부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려고요. 보기 좋은 말은 보기에만 좋을 뿐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진짜로 바뀌려면 최대한 구체적인 신호를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 행동에 다음 행동을 연결시키는 습관 쌓기 기법을 소개합니다. X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Y라는 행동을 하겠다. 이게 습관 쌓기 기법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아침에 커피를 내리고 나서 1분 동안 명상할 것이다. 명상을 끝내고 오늘 할 일을 써내려갈 것이다. 오늘 할 일을 작성하면 곧장 첫 번째 일에 착수할 것이다. 커피를 내리는 행동을 오늘의 첫 번째 일로 연결시키는 거죠. 커피를 마시는 게 첫 번째 일을 시작하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행동 변화의 첫 번째 법칙, 신호의 캐치프레이즈는 분명하게 만들어라입니다. 실행 의도가 담긴 문장 쓰기, 습관 쌓기 기법으로 분명한 신호를 심으세요.
사람들은 종종 그것이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있어서 물건을 선택합니다. 만두를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시식 코너에서 집어먹었더니 만두였던 거죠. 환경은 행동을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그만큼 환경은 습관을 구성하는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면 환경을 바꿔보세요. 전기 계량기가 잘 보이는 곳에 있으면 에너지를 덜 사용하게 되고, 눈에 띄는 곳에 기타가 있으면 자주 연주하게 됩니다. 반대로 책장 구석에 책을 꽂으면 읽지 않게 되고, 냉동실 안쪽에 음식을 넣어두면 먹지 않게 되죠. 원하는 것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원하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겁니다. 그럼 주변에는 점점 내가 원하는 신호만 남겠죠? 책을 읽고 싶다면 침대 옆에 책을,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싶다면 식탁 위에 영양제를 두세요. 장소도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린 혼자 있을 때보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더 많이 마십니다. 집에 있을 때보다 도서관에서 더 오래 책을 읽고요. 특정한 행동에 더 빠지게 만드는 장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행동을 하고 싶다면 그곳으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물론 똑같은 장소여도 사람마다 다르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지만 누군가는 소파에서 책을 읽죠. 사람마다 공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고착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소파에서 늘 TV를 봤다면 소파는 쉬는 곳이라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럼 소파에선 책을 읽기 어려워요. 소파에 앉는 순간 책이 아니라 리모컨을 집어들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책을 읽고 싶다면 일단 소파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저자는 한 가지 습관이 일어나는 맥락을 다른 것과 섞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하나의 장소에선 한 가지 행동만 하라는 거죠. 만약 집이 좁아서 방법이 없다면 새로운 곳으로 나서는 걸 추천합니다. 카페든 공원이든 도서관이든 가보지 않은 곳에서 습관으로 삼고 싶은 행동을 하세요. 그럼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곳에 갈 것이고, 그곳에 가면 그 행동을 쉽게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게임에 빠진 자녀가 얄미워서 게임기를 숨겼다는 부모의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게임기를 감추는 게 자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나쁜 습관을 피하기 위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만큼 좋은 방법도 없습니다. 책장 구석에 책을 꽂으면 읽지 않게 된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죠. 출근길에 커피를 마시는 걸 그만두고 싶다면 카페가 없는 방향으로 돌아서 출근하세요. 책을 읽는 도중에 자꾸 스마트폰을 보게 된다면 폰을 집에 두고 도서관에 가세요. SNS를 자주 봐서 자존감이 떨어진다면 앱을 지워버리세요.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을 유발하는 신호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저항하는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애초에 피해버리는 거죠. 저자는 하나의 신호를 제거함으로써 습관 전체가 사라지는 경우를 종종 보고 깜짝 놀랐다고 밝힙니다. 그만큼 우리는 신호에 취약해요. 음식 냄새가 나면 침이 고이기 마련이죠. 저자는 의지력에 기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제력을 키우기보다는 환경을 최적화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덧붙이죠. 물론 환경이 행동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환경을 바꾸고 원하는 행동을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밑져야 본전이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반복된 행동은 습관이 되며, 습관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좋은 행동이 있는 반면 나쁜 행동도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유지하고 나쁜 습관은 떼어내기 위해 저자는 습관 점수표를 이용해 보라고 말합니다. 실행 의도를 담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신호를 강화하는 방법도 권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은 계획은 실행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주었습니다. 하나의 행동을 다른 행동과 연결시키는 습관 쌓기 기법 역시 일상에서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행동을 실행하기 위해 환경을 조정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말은 쉽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몇 초 만에 몇 음절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요. 사실 이런 영상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게 너무나 어려울 뿐이에요. 어쩌면 아는 대로 실천하기란 평생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인간의 마음은 그때그때 다르고 우리는 갖가지 유혹에 휘둘리는 동물이니까요. 하지만 휘둘리기만 하면 절대 중심을 잡을 수 없습니다. 원하는 곳에 닿으려면 행동해야 해요. 좋은 습관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단지 안 될 거라고 단정하지 말고, 실패하는 게 당연하다고 단념하지 말고 행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행동이 쌓이고 그런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행동은 습관이 될 것이고, 언젠가 그런 습관들이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세 번째 이야기, 반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아우 꿈이었습니다.